따라하세요. 사비거구 굴치저속 굴치저속 캡. 사비 연필로 그릴 겁니다. 근데 사비 연필이 겁나 커. 이만해. 사비 연필 거구예요. 사비가 굴치에 저속한 그림을 내가 막 그릴 거예요. 커가지고 그냥 굴치에 그린다고 합시다. 굴치 저속한 그림 그릴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캡 겁나 이쁘네. 외우셔야 돼. 따라하세요. 사비거구 굴치저속 캡. 뭐가 중요하죠 여기서? 굴의 힘입니다. 그 말이 즉슨 굴의 양이 제일 많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거치부터 한번 그림 보자고요. 거치 봐보시면 사질토하고 점성토에 이걸 슈라고 합니다. 슈. 이 슈의 끝날이 살아있는지 무딘지 이거에 따라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놨죠. 무딘 치마 방지하고 치마 촉진하고 해가지고 사질토와 점성토가 나와 있잖아요. 점성토에 뾰족하게 하잖아요. 내가 굴착도 하기 전에 마음대로 수직도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무디게 쓰는 거예요. 점성토가 상대적으로 H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뾰족한 삼날을 쓰게 되면 시공관리가 어려워요. 수직도 유지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무딘 날을 쓰면서 시공관리 하는 게 자, 1리프트의 길이 봐보세요. 1리프트는 뭐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이게 거치를 하잖아요. 거치를 하면 시공 순서가 빨리 안 나. 이거 굴착하고 막 침설하는데 3일 정도 걸렸을 때 0.5m 1m 하는데 보통 5일에서 6일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느려요. 해상 공사가 그래 빠르지가 않아. 이거 넘겨보시죠. 축도 예항 비계식이라는 게 써져 있어요. 거치할 때. 거치할 때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의 방식에 대해서 써져 있는 거예요. 축도식이 무엇이냐, 예항식이 무엇이냐, 비계식이 무엇이냐 설명을 할게요. 봐보세요. 그래서 속이 뻥 비었어. 그러니까 상부에서 봐보면 해상에 봐보면 이렇게 뚫어져 있는 가시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진을 찾아보면 2열 시드파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에 가물막이를 이렇게 설치한 걸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게 축도식이에요. 성을 이렇게 가물막이로 해가지고 여기가 드라이워크하게 작업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든 인력 부착을 통해 가지고 계속 퍼낼 수 있게 시트 파일로 해가지고 2열 가물막이로 해서 2열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섬을 만든 게 축도식이에요. 축도식. 축도식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해상 깊이가 깊지 않을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꽤나 많이 사용해요. 교대 같은 데 봐보시면 서해대교 같은 데 봐보세요. 서해대교 같은 경우에는 육지랑 가까운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종도 있잖아요. 영종도 휴게실. 가까우면 영종도와 가까우면 영종도가 있고 이게 섬이야. 이 시작점인데 이렇게 가. 시작점과 끝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안이 깊고 여기는 좀 섬 때문에 상대적으로 얕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도식에 구하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렇잖아. 한 이 정도는 축도식을 해볼 만해. 이 가운데 너무 깊어. 이거 축도식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수압을 어떻게 다 하겠는데요? 10m 이하일 때 보통 사용됩니다. 10m 이하일 때. 10m가 최대범위야. 10m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예항식. 예항식이 무엇이냐? 여기가 예항식 구간이에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항만공사, 이 다음 시간에 배울 항만공사 건설 기계가 가가지고 옮겨야 돼.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탁 바닷속에다가 침설하는 거예요. 침설. 예항식은 가지고 가서 아래다 가라앉힌다. 이게 예항식이에요. 비계식은 여기 이 영역이 비계식 영역이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 비계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냥 비계 위에서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비계식이에요. 쉽죠? 축도, 예항, 비계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작업하는 방법이니까. 부채를 축조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라고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봐보시면 리프트당 보통 3.6m 정도인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저 오픈 케이스는 이 길이를 얼마로 할지는 현장에 따라 달라요. 보통 3에서 4m 사이입니다.
3.6m라고 써놨는데 큰 의미 없어요. 굴착 및 치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부터 같이 이 공식 있잖아요. W10분의 WL은 UFQ 그죠? UFO 친구예요? UFQ UFO인데 이거 꼬리가 달렸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의미가 있어. 왜냐면 얘가 치마하는 방법이에요. 치마하는 방법. 가보면 U가 부력의 기본 다 U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마찰력. 마찰력을 아까 전에 프릭션 커터 그래서 F라고 써요. Q가 선단지질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무엇이냐? 집안의 저항력. 여러분들 저한테 계속 배우셨잖아요. 나는 이거를 봐보세요. 요거를 여기다가 빨리 넣고 싶어. 여기다 빨리 넣고 싶은데 빨리 넣어집니까? 집안이 선단 지지력 때문에 안 넣어져요. 선단 지지력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중요한 마찰력도 있어. 두 개 때문에 도저히 안 들어가네. 아무리 박아도. 근데 심지어 부력까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얘네들이 작용력이에요. 얘네들을 감소시키면 돼요. 얘네를 감소시키면 돼. 그러면 빨리 끝납니다. 친서를 빨리 할 수 있다고요. 반대로.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와보시면 공식 봐보세요. W10분의 WL이라는 게 있어요. W10분의 WL이라는 게 WC가 뭘까요? WC는 콘크리트잖아. 콘크리트. 웨이트의 콘크리트라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무게예요. 자체적인 무게를 WC라고 합니다. 콘크리트의 웨이트. 얘는 실물 하중이에요. 실하중. 뭔가로 제하시키는 하중을 WL이라고 합니다. 제하 하중.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것만 넣는 게 아니라 하중을 제가 가한다 그랬잖아요. 우물통 하나에다가 위에다 우물통을 하나 더 올렸어. 그러면 WC에다 WL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실물 하중을 우리는 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떻게 배울 거냐? 치마 촉진 공법 봐보세요. 하중 증가 공법, 저항력 감소 공법 해가지고 써져 있잖아요. 부채의 자중을 증가한다거나 지하중이나 불하중을 더 위에다가 박는다거나 그게 WC와 WL 부채를 그러니까 작용력을 키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거 보면 UFQ에 대해서 각각 써놨어요 제가. 근데 U 봐보세요. 부력 지하수위 저감 이거 되나요? 지하수위 어떻게 여기다 할 건데 바닷물 다 빼겠다고 나 써놨는데 됩니까? 바닷물 못 빼잖아. 그래도 쓰셔야 돼요. 가만히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지 안 쓸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쓰고도 웃기더라고. 책에 다 써져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비, 거구, 굴까지 끝났어. 굴까지. 이 굴착 및 치마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는 지지력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선단지지 부착을 하게 되면 이 집안에 대한 상태를 실내 시험을 하든 뭐를 하든 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저방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저방 콘크리트라는 게 여기에요. 여기를 굴착이 끝나면 여기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예요. 슬러지를 제거하고 슬라임이 항상 이게 하고 있단 말이죠. 슬라임을 제거하고 나서 얘가 지지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케이스에 속을 꽉 채울 거예요. 무엇으로든 채울 거라고. 물 빼고 다. 흙을 채우든 아니면 모래를 채우든 콘크리트를 채우든 뭘로 채워야 돼요. 자갈을 채우든. 채우고 나서 이렇게 교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기초를 피어 기초. 기초하고 몸통이 하나인 걸 피어 기초라고 합니다. 기초하고 몸통이 하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안 생겼죠. 이렇게 생겨있겠죠. 상판이. 그래가지고 이제 교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힘의 하부까지 지금 부착하는 모든 방법을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공기 케이스는 무엇이냐?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봐보세요. 여기는 지금 장비를 사람이 이렇게 못 들어가고 이 장비로다가 퍼 올렸잖아요. 지금 장비로 퍼 올리면 굴착하고 침하시키는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장비에 대한 이 정확성과 정밀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케이스 내에 있는 안에 있는 걸 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케이스는 여기 있는데 이 속을 부착해야 돼. 이게 보통 일입니까?
부착도 잘 안 돼. 하루에 몇 메타 파기도 힘들어요. 1메타도 힘들다고 장비로.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부착이 제일 쉬울까? 반대로 물어봅시다. 해상 장비로 부착하는 게 쉬워요? 어렵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공기압을 기밀막 씌워가지고 공기압을 이빨에 집어넣어. 선생님 사람이 부착해. 그럼 얼마나 쉬울까요? 쉽겠죠? 쉬워요. 그게 뉴메틱 케이스입니다. 공기 케이스. 공기 케이스는 이거를 기계 장비 작업이 힘드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쉽죠. 왜? 부착도 제대로 되니까. 봐보세요. 이게 바닷속이야. 우리 이 교실만한 이 테두리에 케이스인지 지금 둘러져 있어요. 여기를 지금 조그만한 소형 포크레인 가지고도 벽지를 다 파. 근데 정수압을 우리가 이게 공기로다가 공기가 계속 밀어 넣으니까 물이 안쪽으로 안 들어와요. 그럼 이 드라이워칸 작업에서 나는 파기만 하면 돼. 물은 안쪽으로 안 들어올 거야. 왜? 공기압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수압보다 큰 공기압에 의해서 밀려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작업하기는 편하죠. 얼마나 좋아. 그럼 다 뉴메틱 케이스로 공사하는 게 제일 좋겠네? 그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못해요. 행복합니까? 비싸다? 케이스병. 그렇죠. 압력에 의한 케이스병이 발생해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죽었잖아요. 잠수부들이 잠수병에 의해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잠수병을 다른 말로 케이스병이라고 말을 해요. 똑같습니다. 뭐냐면 공기압을 4기압까지가 최고예요. 그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압이야. 근데 그 기압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지금 4기압은 엄청난 양이에요. 진짜 40km의 물을 사람이 견뎌야 돼. 근데 그 기압의 차이를 갑자기 없애잖아요. 갑자기 한순간에 딱 없애. 내가 그냥 기압 받다가 6km 딱 올라와. 그러면 혈관에 미세 기포가 엄청나게 생긴대요. 압력 차이에 의해서. 그게 반복되면 혈관의 기포가 엄청나게 많아요. 살 수 있나?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사람 죽이려면 이렇게 공기를 딱 주입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주사기로. 그게 케이스병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감압 챔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해군 잠수정에 감압 챔버실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공기압을 한 8시간에 거쳐가지고 서서히 높여가지고 공기압이 탁 끝나면 그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병 때문에 이거 작업자 하루 일당이 60에서 70만 원. 보조 데모도 구하는데 6, 70만 원 주는데 사람이 안 온대. 안 와. 죽기 싫으니까. 뭐 작업 반장 100만 원 막 하루 일당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안 온대요. 죽기 싫은 거지. 어찌됐건 공기 케이스까지 같이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시공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이거랑 어려운 거 없어요. 한 줄만 더 넣는데 박스 케이스로 바로 넘어갈게요. 박스 케이스 봐보세요.